최근에 이제 그 계절 맛집이라고 그러죠. 테마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탑다운 방식을 많이 이야기하시게 되는데 네. 그중에 이제 산업이나 테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쪽이 좀 중심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섹터를 소개하는 그런 코너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지금은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대표님도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은 네. 제가 이제 많이 주목받지 못하는 아, 소외된. 소외된 하지만 앞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테마를 좀 갖고 왔는데 통신주입니다. 영재 발굴이네요. 네, 그죠. 이게 통신주인데 연초에 통신주를 갖고 왔어요, 그죠? 그렇죠. 네, 통신주하면 보통 배당 매력이 있다. 그렇죠. 하반기 때 많이 이야기가 네, 나오죠. 하반기 때 얘기를 하지만 역발상으로 이제 연초에 한번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원래 경기 방어주다, 배당주다, 이게 통신주다, 이 공식이에요. 네. 하지만 이제는 이 공식을 깨트릴 때가 됐다.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어주지만 성장주의 매력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니까 지금부터 재평가가 필요한 섹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ARPU가 본격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아요. ARPU는 가입자당 평균 매출을 말하는데 그 5G 폰 쓰시죠? 저 5G 폰 씁니다. 한 달에 요금 얼마 나오세요? 모르겠습니다. 폰을 지금 한 6, 7만 원? 네. 8만 원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약간 부르주아적인 마인드네요. 아, 이게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폰들이라. 네네. 아, 네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6만 원이라는 핸드폰 요금은 한 10년 전만 해도 생각을 못할 정도로 좀 비쌌어요. 지금은 이제 10만 원 정도까지. 네네. 네, 저는 이제 조금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만 쓰시는 분들이 이제 8만 원, 10만 원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핸드폰 요금이 조금씩 이제 올라갔죠. 특히 5G가 되면서 요금이 올라갔고 물론 최근에 LG 플러스나 이런 곳에서 5G 요금인데 좀 싼 그런 요금제를 내놓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데이터 사용 정도가 늘어나고 속도가 빨라지면 데이터 사용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비용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무제한 요금제 쓰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그래서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기본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통신주의 이익을 받쳐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모바일 트래픽도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밖에 못 나가니까. 그렇죠. 핸드폰을 좀 더 하고 싶은 스마트폰 게임, 검색, 뭐 채팅, 뭐 톡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것들도 뭐 모바일 트래픽 증가로 같이 연결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신주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마케팅비를 엄청나게 쓰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막 조 단위의 마케팅비를 엄청 쏟아부어요. 이거는 단적으로 그 광고 보시면 아시는데 통신 광고는 대부분 탑스타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전에 그 SK텔레콤에서 뭐 설현실을 쓰거나 그때 핫한 모델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비도 엄청 비싸고 그만큼 광고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마케팅비를 조 단위로 그 쏟아붓는 그 섹터가 이제 통신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끼리 출혈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스마트폰 안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네요. 신규 고객은 없어요. 내가 신규 고객을 가입했다는 건 하나 뺏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LG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요? 네, 마케팅 엄청 해주시잖아요, 항상. 네, 그렇죠. 제가 LG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쵸, 네. 근데 저 이것도 LG U 플러스예요. 그런데 어쨌든 LG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은 갑자기 잘 말이는데요. 네, 그래서 뺏어오기잖아요, 뺏어오기.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신사들끼리 그 출혈 경쟁. 네. 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막고자 이제 우린 너무 뺏어오기 경쟁하지 말고 기존 고객들 지키고 마케팅비 줄이자 뭐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마케팅비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좀 줄이고 있으니까 이것도 통신주의 이익 개선 요인이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4차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정의를 해드릴게요. 도대체 4차 산업은 뭐냐? 4차 산업은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것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자율주행차, 로봇, 뭐 스마트 팩토리, 물론 생소하신 것들도 있었지만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연결이에요, 연결. 사람과 가정과 로봇과 인공지능과 자동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연결되는 게 4차 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연결해 주는 게 뭐냐? 그게 이제 통신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5G가 4차 산업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4차 산업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통신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저는 SK텔레콤이 분명히 이제 뭐 년 단위를 두고 투자한다면 지금보다 2배에서 3배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욕심이 약간 보였습니다. LGU 플러스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엔 SK텔레콤까지 나한테 홍보를 해주셔라. 이런 네. 느낌을 좀 받게 제가 되었네요. LG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은 5G를 모멘텀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가입자를 많이 확보한 SK텔레콤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니까 저도 근데 그 SK텔레콤의 모멘텀은 좀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충분히 삼성전자처럼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SK텔레콤이 또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통신주에 대해서 또 일장 연설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계절 테마 또 뭐 섹시한 테마를 좀 가지고 오셨는지. 저는 좀 섹시하다고 보는데 수소 테마를 갖고 왔습니다. 네, 수소 테마 결국 뭐 전기차랑 약간 사촌 테마네요. 네, 이제 조금씩은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 이제 관련 다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 수소 테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점점 현실적으로 좀 되고 있다라는 게 지역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울산시가 수소 전기차 보급 사업을 이제 돌입했고요. 그다음에 안산시 같은 경우도 수소 시범 도시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수소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즉 수소에 대해서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뭐 IoT 시장 이런 부분들에서 수소에 대한 모멘텀이 커집니다. 즉 IT 수소가 뭐 어떤 게 쓰이냐 연료 에너지로 쓰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즉 신재생 에너지로서 굉장히 두각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한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리드할 수 있는 역할이 보인다라는 부분 주목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는 효율성도 높고 친환경적인데 특히 뭐 자동차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수소와 그다음에 시장에 있는 산소가 만나게 되면 물이 되죠. H2O가 되기 때문에 물을 좀 흘릴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수원, 한국수력 원자력이 포항에도 수소 에너지전지 발전소를 2023년까지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즉 저는 이루어진다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은 가시적으로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초입 구간에서 예측을 하지 말고 초입 구간에서 대응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루어진 걸 사는 건 늦었죠. 그렇죠. 그때는 이미 주가가 다 찍고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똑같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렇죠. 전기차는 뭐죠? 시장이 이제 2025년 30년까지 넓어지고 있고 전기차는 조금은 이제 가시권 한 30%까지 들어왔고요. 제가 봤을 때 수소차는 이제 한 5%권. 그러니까 5%권이고 그 5%권이 30%권이 되고 100%권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기차, 수소차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